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 Introduction to After Effects의 마지막 단락인 Workflow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숫자로 보면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건데 Workflow는 After Effects의 사용을 위한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아래에 나오는 각 패널별 사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지 못하고 패널 사용부터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면 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일을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타이틀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거나 모션 그래픽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또는 특수 효과를 사실적으로 조합하거나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같은 거죠. 어떤 것은 반복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어 프로퍼티를 바꾸는 일을 하고 그 결과로 모든 것들이 프리뷰에서 제대로 보이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페이지 워크플로우를 글자만 갖고 설명하니까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의 0단계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요. 챕터 1이라는 프로젝트로 이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컴포지션을 만드는 것.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New Composition 누르면 컴포지션 만들어집니다. 컴포지션 창에서 New Composition 눌러도 컴포지션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Ctrl N New Composition Ctrl N이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Ctrl N 누르면 뭐가 생깁니까? 엑셀 열어놓고 있을 때면 새로운 통합 문서가 생기죠. 워드 열어놓고 있을 때는 역시 워드 문서가 생깁니다. 그만큼 Ctrl N은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중요한 단축키인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왜 Ctrl N으로 컴포지션을 만들게 만들어 놨을까요? 애프터 이펙트가 바로 컴포지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컴포지션이에요. 그래서 Ctrl N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Ctrl N으로 컴포지션 세팅 창이 열리면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세팅의 컴포지션을 만들면 됩니다. HDTV 1080에 25프레임으로 프리셋을 선정했고요. 1920, 1080 사이즈로 16대 9 비율로 상하 비율을 고정했습니다. 스퀘어 픽셀을 선택했고요. 프레임은 아까 말했듯이 25 프레임, 초당 25, 레졸루션은 풀로 잡았고요. 듀레이션을 얼마로 잡을까요? 듀레이션을 얼마로 잡을까? 듀레이션 5초로 잡겠습니다. 5초 잡으면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요? 숫자 키보드에서 500 그렇게 치면 됩니다. 500. 컨트롤 U에서 컴포지션을 만들었는데 컴포지션 세팅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컴포지션 세팅 창을 다시 열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컨트롤 U는 컨트롤 N, 컴포지션 세팅은 컨트롤 K. 자, 아까 창이 다시 열렸습니다. 컨트롤 K. 배경색을 좀 바꿔보고 싶어. 다른 걸로 파란 거 이걸로 바꾸죠. 파란색. 이 스포이드는 화면상에 어떤 색깔이든 집어내면 그 색깔로 바꿔주는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빨간색이 여기 있네요. 빨간색 찍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푸티지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도 있지만 푸티지를 직접 만들기도 한다고 했죠.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외부의 푸티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를 이용한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이요. 맨 밑에 선택하는 창이 레이어 타임라인 패널이죠. 타임라인 패널에서 빈칸, 왼쪽의 빈칸에 오른쪽 클릭하고 뉴 그리고 텍스트 이걸 클릭해도 되고요. 만들었습니다. 지우고요. 또 다른 방법 뭐 있을까요? 레이어 메뉴에서 뉴 텍스트 뉴 텍스트 지우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단축키 Ctrl Alt Shift T Ctrl Alt Shift T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레이어는 지금 텍스트 입력 상태로 바뀝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Ctrl Alt Shift T 레이어를 만들면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넣어볼게요. 텍스트 레이어 이퀄 Ctrl 플러스 Alt 플러스 Shift 플러스 T 입력이 끝났을 때 텍스트 입력 모드를 벗어나려면 해당 레이어가 아닌 빈 칸을 누르면 됩니다. 텍스트 A로 올라가면 다시 에딧 모드로 바뀌어요. 에딧 모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에딧 모드 지금 커서 보이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면 여기에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Repeat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 리피트라는 걸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텍스트 레이어가 생겼죠? 이거 작업할 때 많이 혼란스러운 건데요. 텍스트 레이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새로운 텍스트를 누르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에딧 모드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good 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보죠. 좋다. 느낌표 모드를 끝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빈칸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숫자 패드의 엔터를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숫자 패드 엔터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상태의 커서와 이 상태의 커서가 다르다는 거 이거 명심하세요. 이걸 잘 모르시고 계속 누르고 계속 쳐가지고 텍스트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경험으로 배우는 것보다 지금 빨리 숙지하십시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의 캐릭터 패널을 통해서 뭔가 좀 바꿔보죠. 추가 입력 커서가 아니라 현지 커서로 가서 전체를 다 선택해 볼게요. 전체 선택 단축키 Ctrl All입니다. 워드하고 같네요. 폰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예쁜 폰트로 한번 바꿔보죠. 샘플 이런 폰트가 있네요. 이렇게 폰트 바뀌었습니다. 폰트가 너무 가늘어 잘 안 보입니다. 굵은 걸로 해야겠습니다. 폰트 색깔 어떻게 할까요? 까만색으로 하고 싶네요. 까만색으로 하면 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요. 80? 그런데 글씨가 옆으로 나가버렸어요. 나는 화면의 가운데 두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얼라인먼트 하겠습니다. 얼라인먼트에 보면 무엇의 기준으로 얼라인 하느냐, 컴포지션 셀렉션 이렇게 돼요. 선택된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다. 난 컴포지션을 기준으로 한다. 컴포지션을 기준으로 하고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맞춘다. 전체 가운데 맞추고 위아래에서도 중심에 맞춘다. 위아래 가로 세로 가운데에 맞춰졌습니다. 요게 모양이 안 이쁘니까 요거 약간 지워볼게요. 자, 그럼 다시 요거 선택할 때 다시 이거 선택해야 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 다른 거 누르고 이렇게 되나? 그때 유용한 단축키 하나 있죠? 화살표로 바꾸는 단축키 뭐예요? Ctrl V Ctrl V Ctrl V 언제나 화살표로 바꿔줘. 아니면 V 언제나 화살표로 바꿔요. Ctrl V는 임시로 화살표 지정으로 바꿔주는 거, 선택도로 바꿔주는 거, V는 선택으로 바꿔줘요. 누릅니다. 다시 가운데로 맞추려면 뒤에 짧아졌으니까요. 다시 가운데 맞추고 캐릭터 창에서는 크기나 이런 걸 정하는 거고요. 온라인 창에서는 위치를 잡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레이어에 하나 정해 보죠. 글씨가 너무 작다고요. 좀 키워보죠. 120 다시 온라인 창에서 가운데 맞추고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커졌네. 100 온라인 창에서 자, 지금 온라인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조정하죠. 여기 단축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쇼트컷 단축키 얼라이먼트 메뉴 창에 가면 단축키가 있어요. 텍스트를 아주 자주 쓰시는 분은 단축키를 암기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옛날 해태 타이거즈의 색깔이네요. 그럼 여기에다 키프레임을 통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죠.
레이어 선택하고요. 레이어 선택할 땐 레이어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어떤 것에 적용할 것이냐면 오페시티, 투명도에 적용할 거예요. 오페시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색깔 표시 왼쪽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트랜스폼 텍스트 뭐 이런 게 나오죠. 오늘 트랜스폼 눌러보겠습니다. 트랜스폼 프로퍼티, 여기서 오페시티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드느냐. 첫 단계 무조건 스톱워치를 딱 누르세요. 그럼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생겼다는 표시가 있죠. 요 시간에 0000에 여기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페시티를 0으로 하겠다. 오페시티를 0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안 보이게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인 4초 24로 가서요. 키프레임을 또 누르느냐? 아닙니다. 이럴 때는 세팅만 바꿔도 됩니다. 어떻게? 다시 0%. 아까 0% 했는데 또 만들어요? 같은 걸 쓰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때 이거 눌러서 만들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213에서 즉 절반에서 오페시티를 100으로 하겠다. 자, 숫자 바꿔서 나왔죠. 뭡니까? 시작했을 때는 안 보이다가 시간의 절반 땐 가장 잘 보이고. 텍스트 마음에 안 들죠? 텍스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opacity, keyframe, animation, 컨트롤 all 하시고요. 뭐 또 다시 마음에 드는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가운데 위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폰트를 바꾸면 온라인이 기존에 가운데로 맞춰 있던 것도 다른 폰트가 들어오면 다시 맞춰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폰트를 만들 때 위아래 폭은 여러분이 보는 폭하고 다른 거예요. 즉 모는 종이 위에 글씨를 채우듯이 폰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 틀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폰트를 바꾸면 얼라이먼트를 필요에 따라 다시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이걸 다시 가운데로 옮겨보죠.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페시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고요. 프리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페시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오페시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이렇게 됐죠. 이렇게 편집 툴이 있을 때 V를 눌러서 셀렉션 툴을 하고 나서 시간을 조정하는 이 패널을 선택한 후에 원하는 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V 단축키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V는 뭐요? 셀렉션 툴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이펙트 하나 넣어보죠. 이펙트는 어디에 넣을까요? 레이어 선택한 차례에서 이펙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펙트는 이펙트 앤 프리셋 창이 있습니다. 이펙트는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읽어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애니메이션 프리셋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문제예요. 한글로 막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애프터 이펙트 CC의 메뉴를 영어로 바꾸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로 바꾸면 대부분의 메뉴가 다 영어로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대단히 불편하죠? 그래서 최초에 클라우드 CC로 설치할 때 외국어로 설치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펙트에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스타일 한번 줘보죠. 스타일라이즈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브러쉬 스트로크이네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요. 캐릭터에서 글자 크기를 200으로 바꾸고요. 온라인에서 다시 가운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홈으로 가서 프리뷰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네요. 오페시티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펙트가 적용이 돼서 스트로크가 이렇게 적용된 거죠. 자, 이번엔 렌더 큐에 넣어보죠. 이제는 아웃풋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자, 만들어진 컴포지션을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 컴포지션 메뉴에서 Add to Render Queue, Add to Render Queue죠. 누르시면 되고요. 컨트롤 M이라는 단축키 보이니까요.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M. 그러면 렌더 큐 창이 열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렌더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렌더링의 이름은 컴포지션 이름은 그냥 쓸 것이냐 이렇게 보고요. 세팅은 베스트 세팅, 아웃풋 모듈은 로스 없는 형태고, 로고는 에러가 나왔을 때만 로고를 아웃풋
어디로 아웃풋할, 어디로 보낼 거냐. 이거 중요하죠. 어디로 보낼 거냐. 챕터 동일하시고 AVI로만 뽑아야 된다. AVI로만 만든다. 결과물은 반드시 AVI다. 챕터 1이라고 하고 저장하고 그러면 세팅이 다 저장됐고 저장 경로도 저장됐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렌더 클릭하시면 렌더링 시작됩니다. 렌더링의 속도는 역시 메모리의 크기, GPU의 성능, CPU의 성능에 좌우되죠. 짧은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금방 렌더링 되지만 밤새도록 렌더링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업계에서는 렌더팜이라고 해서 렌더링만 하는 시스템, 렌더링만 하는 스튜디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일 렌더링만 하는 거예요. 제가 렌더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렌더팜에서 일을 할 때 그 모습은 뭐 같냐면 렌더링 끝났다는 소리 났는데요. 렌더팜의 일은 뭐 같냐면 24시간 곰탕집에서 밤새도록 곰탕을 굽는 것처럼 일을 합니다. 렌더를 틀어놓고 그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렇게 띠리링 소리 나면 일어나요. 그래서 렌더라고 확인하고 또 졸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즘은 근데 렌더팜 기술도 발전해서 네트워크 렌더링도 되고 스튜디오에서 렌더링을 외부 서버로 보내서 거기서 저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클라우드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런 기술들도 많이 발전해 있죠. 어쨌든 렌더링 결과가 나왔습니다. 렌더링을 하면 그 결과는 아까 지정한 경로로 들어갔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임포트해서요. 렌더링한 파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애프터 이펙트 레퍼런스 만들어진 무비는 이거죠.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됐어. 자,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렌더링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거 말고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그냥 재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되죠. 저는 팝 플레이어를 쓰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워크플로우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차차 알게 되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어떤 동영상을 만드는 업체에서 영상 화면은 카메라로 찍어와서 편집기로 막 편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시작할 때 인트로를 애프터 이펙트 사용자에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다 만들어진 걸 에디터의 맨 앞에, 프리미어 맨 앞에 끼워 넣는 거죠. 물론 반대로 할 수도 있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후반기 작업에도 쓰이고 컴포지션 작업에도 쓰인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는 오늘 설명한 바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